지금 유럽 축구 시장에 한국 국가대표 공격수 오현규의 초대형 이적이 성사되며 공격수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 명문 베식타시가 무려 1,400만 유로라는 거액을 투자하며 오현규에게 팀 공격의 상징인 등번호 9번을 맡겼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공격 전술의 중심축을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식타시는 수많은 유럽 공격수 후보들을 제치고 한국 공격수에게 미래를 맡긴 것일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버리고 오현규는 왜 가장 치열한 공격수 생존 무대를 선택했을까요? 이 선택 뒤에는 단순한 이적 이상의 전략과 승부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유럽 축구 시장이 주목한 이 결정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오현규는 한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가능성을 증명하며 유럽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성장해 온 공격수였습니다. 그는 K리그에서 꾸준히 득점력을 보여주며 차세대 국가대표 공격수 후보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축구 시장에서 공격수라는 포지션은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영역이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는 이미 수많은 공격수들이 팀의 중심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고 새로운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현규 역시 유럽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확실한 주전 공격수로 자리 잡기에는 구조적인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공격수는 단순히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포지션이 아니었습니다. 득점 기록과 경기 영향력, 팀 전술 적합성, 그리고 시장 가치까지 복합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현규의 커리어는 성장과 정체 사이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을 미루며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도 있었지만 공격수로서 커리어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유럽 축구 시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재능을 요구했고 기회를 놓친 선수는 빠르게 경쟁에서 밀려나는 구조였습니다. 오현규 역시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다음 선택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명문 구단 베식타시가 오현규 영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며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베식타시는 단순한 관심 수준을 넘어 대형 이적료를 제시하며 공격진 핵심 선수로 영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공격수에게 상징적인 등번호 9번을 제안했다는 점은 구단이 그를 중심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제안은 오현규 커리어에서 가장 큰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베식타시는 튀르키예 리그를 대표하는 전통 강호이며 열정적인 팬 문화와 치열한 경쟁 환경으로 유명한 구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한다는 것은 유럽 축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커리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오현규에게 더 이상 현재 위치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치열한 경쟁 무대로 이동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순간은 선수 인생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유럽 축구 시장은 공격수에게 결과를 요구하는 구조였고 베식타시의 제안은 그 요구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오현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럽 리그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출전 기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진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커리어 확장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리그 적응 실패는 선수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리그는 경기 강도가 높고 팬들의 기대 수준도 매우 높은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공격수는 득점이 멈추는 순간 곧바로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문화와 언어, 전술 적응이라는 요소도 그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공격수로서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선택하면 실패 위험은 줄어들 수 있었지만 세계 무대에서 중심 공격수로 성장할 기회도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오현규는 선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팀 이동이 아니라 공격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오현규는 유럽 무대 경험과 대표팀 경쟁 속에서 공격수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기회가 왔을 때 중심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베식타시가 제시한 등번호 9번은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책임과 상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수라는 포지션이 단순한 득점 능력 이상의 역할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팀 공격 전술의 중심이 되고 경기 흐름을 바꾸며 결정적인 순간을 책임지는 위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을 대표하는 공격수가 되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현규에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수 커리어에서 도전과 안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더 큰 무대를 선택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현규는 결국 베식타시 이적을 결정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안정적인 성장 경로와의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튀르키예 리그는 체력적 강도와 경기 템포가 빠른 환경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팬들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아 선수에게 큰 압박이 가해지는 무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팀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 공격수로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베식타시는 그를 미래 공격 전술의 핵심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현규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은 선수 인생에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단계였습니다. 그는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공격수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베식타시 합류 이후 오현규는 본격적인 경쟁 환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팀 내부에는 주전 자리를 노리는 공격수들이 존재했고 감독 전술 변화 역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팀 동료들과의 호흡을 맞추며 공격 전술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리그 환경 속에서 경기 스타일과 수비 압박 수준도 달랐습니다. 현지 팬들은 새로운 공격수에게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력뿐 아니라 정신력과 팀워크를 동시에 시험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 동료와 코칭 스태프는 중요한 협력자로 등장했습니다. 반면 경쟁 공격수와 리그 특유의 거친 경기 스타일은 그에게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현규는 개인 능력뿐 아니라 팀 플레이 능력을 발전시키며 적응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적 초기 성과는 그의 커리어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득점과 경기 영향력을 동시에 보여줄 경우 그는 팀 핵심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계속되면서 체력과 경기 집중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럽 대항전과 리그 일정은 공격수에게 지속적인 경기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유망주에서 리그 스타로 변신해야 하는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오현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공격수로서 단순 득점 능력뿐 아니라 팀 전술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시즌이 진행되면서 공격수에게 가장 어려운 압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득점 침묵, 부상 위험, 경쟁 선수 등장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팬과 언론의 기대는 공격수에게 가장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주전 공격수는 경기 결과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비판과 내부 자신감 저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현규는 선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련은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과 커리어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였습니다. 경쟁 상황 속에서 그는 한때 주전 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공격수로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 득점 능력을 넘어 팀 연계 플레이와 압박 전술 기여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공격수로서 경기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오현규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며 새로운 공격 스타일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커리어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대표팀과 클럽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베식타시에서 성공해야 유럽 빅리그 도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시간 압박 속에서 그는 경기력 향상과 전략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선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오현규는 자신이 선택한 도전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베식타시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는 순간 커리어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득점력과 팀 공헌도를 동시에 입증하며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적 성공이 아니라 한국 공격수 위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는 공격수로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게 됩니다. 오현규의 성공은 대표팀 공격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공격수 유럽 진출 확대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한국 축구 공격수 역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선택은 단순한 이적을 넘어 한국 축구 미래를 향한 도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